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청원이 되었으므로 제230회 대천시의회 제1차 정례회 제3차 본회의를 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시정 질문에 대한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질문 순서에 따라 김영수 의원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제천 시민 여러분, 김영수 의원입니다. 제230회 제천시의회 제1차 정례회 회기 중 시정 질문의 기회를 준 성명중 의장님과 동료의원 여러분, 이균규 시장님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예기치 못한 가뭄과 메르스 사태로 인해 얼마나 애로가 많으십니까? 어려움을 극복하고 대처하는 일에 민관이 따로 있을 수 없습니다. 제천 시민 모두의 힘으로 잘 극복될 수 있을 거라 믿으면서 공직자 여러분들의 발빠른 대처에 격려와 감사를 드립니다. 신분과 지위를 구분하지 않고 누구에게나 균등하게 교육을 준다는 뜻의 유교누류가 있습니다. 2008년 제천시 장학회를 모태로 발전된 제천시 인재육성재단에 대하여 시정 질문을 하고자 합니다. 첫 번째, 제천시 인재육성재단 운영 현황. 두 번째, 제천시 인재육성재단의 경쟁력 강화를 통한 지역 인재육성 발전 방향에 대하여 신영아 홍보학습 담당관님의 답변을 듣고자 합니다. 미래지향적이고 발전적인 답변을 기대하면서 시정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김영수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석으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수 의원님의 질문에 대하여 신영아 홍보학습 담당관님의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홍보학습 담당관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보학습 담당관 신영아입니다. 지역사회 발전에 기여할 인재 양성을 위한 교육 지원 사업에 많은 관심과 격려를 보내주신 성명중 의장님을 비롯한 의원님께 깊은 감사를 드리며 김영수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제천시 인재육성재단 운영 현황 및 향후 발전 방향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천시 인재육성재단 운영 현황에 대해 답변 드리겠습니다. 제천시 인재육성재단은 제천시 장학회를 확대 개편하여 2008년 1월 15일 설립하였고 기본재산 30억 원, 임원 50명, 초대 엄태영 이사장 체제로 시작하였습니다. 먼저 재단의 조직에 대해서 말씀드리면 이사회와 운영위원회, 사무국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이사회는 이사 26분과 감사 2분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아울러 재단 업무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하여 6명으로 구성된 운영위원회가 있습니다. 재단 업무 전반에 대해서는 설립 시부터 현재까지 재단 사무국 업무를 시청 관련 부서에서 대행하여 왔고 현재는 홍보학습 담당관 교육지원팀에서 업무를 담당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재단의 총 자산이 116억 6,980만 원으로 이 중 기본 재산이 108억 원, 보통 재산은 8억 6,980만 원입니다. 기본 재산 108억 원은 2008년부터 2010년까지 3년 동안 각 20억, 2012년 10억, 2014년에 8억 원을 편입하였습니다. 기본 재산에 대한 투자 비율을 보면 재단이 63%인 68억 원을, 제천시 출연금이 37%인 40억 원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아래의 기본재산 편입 현황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2014년 말 기준 재단의 수익과 지출에 대해 살펴보면 수입액은 14억 2,500만 원, 지출액은 12억 8,200만 원으로 운영차액은 1억 4,300만 원이며 수입액 14억 2,500만 원 중 시출연금은 9억 1,500만 원으로 수익금의 시출연금에 대한 의존율은 64%입니다. 재단의 수익과 지출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아래 2014년도 손익계산 현황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시출연금 지원액은 설립시부터 현재까지 총 85억 원으로 기본재산 증식 지원을 위하여 2008년부터 10년까지 40억 원, 지역 인재 양성을 위한 목적사업 추진을 위하여 2012년부터 15년까지 매년 9억 원씩 5년간 45억 원을 지원하였습니다. 기타 장학퀴즈 행사 운영 보조금을 2012년부터 2014년까지 3년간 각 1,500만 원을 지원하였습니다. 재단 자체 사업인 장학금 지원 사업은 2008년부터 금년까지 8년 동안 초, 중, 고 대학생 1,500명에게 장학금 총 20억 5,677만 원을 지급하였습니다. 연도별 지급액 및 지급 인원에 대해서는 부치 이해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역의 인재를 육성하기 위한 목적 사업비는 2008년 설립시부터 현재까지 총 9개 사업에 39억 5,609만 원을 지출하였습니다. 2014년도 목적 사업 중 시출연금 9억 원으로 시마 학습반 운영, 전국 연합 학력평가 우수자 장학금 지급, 학력 신청 계약제 장학금, 수시 경력 쌓기 프로그램, 꿈나무 장학 퀴즈를 개최하였고, 재단 자체 추진 사업은 특성화고 취업 지원 프로그램, 학생 연기 교실, 멘토링 운영, 우수교사 해외 연수비 지원 사업입니다. 이외에도 연도별 목적 사업비 지출에 대한 세부 사항은 부친 3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제천시 인재육성재단 경쟁력 강화를 통한 지역인재 육성 발전 방향에 대해 답변 드리겠습니다. 재단 기본재산 108억 원 중 37%인 40억 원이 시출연금이며 2014년도 수입액 14억 2,500만 원 중 시출연금이 9억 1,500만 원으로 수입 대비 지원금 의존율은 64%로 시출연금에 의존하고 있습니다. 2008년부터 현재까지 이자 수입은 총 23억 8,100만 원으로 2011년 3억 7,200만 원에서 해마다 감소하여 2014년도에 2억 8천만 원으로 줄었습니다. 2015년도 이율이 1.71%로 앞으로도 계속해서 이자율이 떨어질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재단 설립 시부터 현재까지 기부금 총액은 6,209명에 32억 5,500만 원입니다. 기부금은 2008년 4,954명에 15억 1,500만 원을 최고점으로 해서 해마다 감소하여 2014년도에는 48명에 1억 1,900만 원의 기부금 수입이 있었으며 기부금 총액 대비 연도별 기부금 수입액은 설립 당시 47%에서 작년 말은 4%까지 감소하였습니다. 그러나 기부금품의 모집 및 사용에 관한 법률 제5조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에서 출연하여 설립한 법인과 단체는 기부금품을 모집할 수 없고 향후에나 민간단체 후원회를 통한
기부금 모집도 할 수 없으므로 앞으로 기부금 확충에 매우 어려움이 있을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수익 감소로 인한 지출을 줄이기 위하여 2015년도에는 사업의 효과성이 상대적으로 적었던 우수교사 지원 사업과 중학생에 대한 학력 신장 계약 장학금 지원을 폐지하여 8,250만 원을 절감하였습니다. 이 사회에서는 재단의 경쟁력 강화를 위하여 각종 목적 사업을 과감히 축소하고 순수 장학금 지원 사업만을 내실 있게 추진하여 재정 건전성을 높이는 것이 중요하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재단 기금을 확충하고 장학사업을 활성화하기 위한 대안 마련을 위하여 2015년 3월 11일 대원대학교 산학협력단과 1,200만 원의 제천시 인재육성재단 장기발전 전략용역을 발주하였습니다. 사업기간은 2015년 10월 10일까지로 용역의 주요 내용은 재단의 장기발전 방향과 이사의 운영 방안, 기금 증대 방안, 장학사업 개선 방안, 목적 사업에 대한 타당성 등을 검토하는 내용입니다. 기타 재단 운영에 관한 자세한 사항들은 재단 이사회에서 심사숙고하여 심의 의결하리라 생각합니다. 또한 인재육성재단 사업의 효율성을 제고하여 각종 장학사업과 관련된 기관인 교육지원청, 관내학교 등과 긴밀한 네트워크를 유지하도록 하겠습니다. 제천시에서는 제천시 인재육성재단에 지원하고 있는 출연금이 투명하게 집행될 수 있도록 별도 계좌를 신설하고 운영하여 출연금으로 추진하는 사업에 대하여 사업성과 효율성을 면밀히 검토하여 불필요한 사업에 사용되는 일이 없도록 지도 감독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끝으로 1992년 11월 10일 제천시 장학회 출범 이후 현재까지 23년 동안 지역인재 육성을 위해 도움을 주신 모든 분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리며 앞으로 더욱 내실 있게 운영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이명수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사항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담당관님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발언에 대기하시기 바랍니다. 담당관님의 답변 내용에 대하여 보충 질문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김영수 의원님 질문하시고 담당관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담당관님 수고하셨습니다. 먼저 제천시의 미래 성장 동력이 될 지역 인재를 비출하는 데 인재 육성 기금을 기부해 주신 시민 여러분께 감사드리면서 보충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 답변하신 내용을 보면 인재 육성 기금이 전반적으로 성적 위주로 편중되어 운영되었다고 생각됩니다. 특히 지역의 고등학교 재학과 졸업을 전제로 장학금을 지급할 필요는 굳이 없을 것 같습니다만, 예를 들어 태권도의 김소희 선수, 또 테니스의 이덕희 선수의 예를 볼 수 있습니다. 이렇듯 분야별로 도움이 필요한 학생들이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사업의 개선이 필요하다고 생각하는데 어떤 대책이 있는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답변 드리겠습니다. 지금 말씀하셨듯이 원래 장학재단의 설립 목적은 어떤 우수한 인재에 대한 지원입니다. 아울러 가정 형편이 좀 어렵지만은 그 성적이 우수한 학생들을 길러내는데 기본 취지는 있다고 하겠습니다. 그러나 지금 의원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어떤 성적뿐만 아니라 앞으로 예체능 등 다방면에서 소질과 두각을 나타내는 사람들한테 지원이 필요하다는 말씀은 맞겠습니다. 그래서 우리 제천시에서는 그동안 이덕희 선수에 대해서는 신백초등학교 재학서부터 동중학교 때까지 약 한 1,150만 원 정도의 지원을 하였고, 김소희 선수에 대해서는 그 교육청에 지원하는 우리 제천시 그 보조금을 통해서 한 300여만 원 지원이 있었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도 이거는 특히 저희가 그 2009년도에 인재육성재단 정관을 개정해서 2010년도서부터는 지금 말씀하신 예체능 분야, 어떤 문화예술 등의 어떤 두각을 나타내는 학생들에 대한 지원을 하고 있고, 또한 그 일반 장학생이라고 해서 여러 가지 그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지금 현재 정관에는 5개 종의 장학생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성적 우수 장학생을 빼고 일반, 꿈나무, 등 5개가 사업이 있는데, 그 중에서 그 일반 장학생이 줄을 이루는 것은 일반은 성적 50%하고 그다음에 가정 형편 50%를 감안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지금 총 장학금이 지급되는 게 절반 중에는 성적 위주로 하고, 반은 여러 가지 그러니까 어떤 예체능 분야라든지 어떤 가정 형편을 고려해서 지원하고 있습니다. 네, 담당관님, 고등학교를 지역의 고등학교에 하는 기준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것은 지금 현재 그 정관이나 운영 세칙에 그래 되어 있기 때문에, 이것이 지금 이제 의원님 말씀은 우리 제천에 국한하지 말고 좀 더 제천 출신의 우수한 학생들에 대해서는 객지에서 있더라도 좀 도움을 줬으면 좋겠다, 이 말씀이신가요? 예. 근데 이제 그것은 원칙적으로는 장학사업은 많으면 많을수록, 잘하면 잘할수록 좋습니다. 그런데 이제 이것이 어떤 재원이라든가 여건, 우리 제천 시민의 정서, 여러 가지가 또 고려되어야 되고, 두 번째는 어떤 그 정관에 정해진 그 사항이 개정되어야 되지 않을까, 그래 생각하고 있습니다. 다음 질문 드리겠습니다. 다음 질문 드리기 전에, 앞으로 인재육성재단의 사업은 다양한 분야의 학생 발굴과 지원이 필요합니다. 국가를 대표하는 선수의 경기를 보면서 우리는 한마음으로 응원하고 열광합니다. 그 기쁨 뒤에 고향이 제천이라는 이유 외에 어떤 이유가 필요하겠습니까? 성적 우수자에 대해서만 장학사업을 한다는 것은 진정 인재육성 취지와는 맞지 않는 것 같습니다. 다양한 분야의 문화, 예술, 체육, 특별히 장애인 기준 마련을 통해서 여러 가지 지원 방안을 마련해 주시기 바라면서 다음 질문 드리겠습니다. 모든 사업의 집행에 있어서 사업의 신규 또는 폐지 시에는 신중을 기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2015년도 사업 중 중학생 학력 신장 장학금 제도를 폐지하셨는데, 어떤 근거에 의해서 폐지를 하셨으며 폐지하신 구체적인 이유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건에 대해서는 첫째, 2012년도서부터 어떤 교육 정책의 변화가 있어가지고 그동안 중학생의 성적을 상대 평가에서 절대 평가로 바뀌어가지고 등수를 낼 수가 없었을 뿐만 아니라, 또한 2014년도에는 읍면 소재지 4개 중학교에서는 대상자조차도 없었습니다. 아울러 이것을 폐지하게 된 것은 작년 2014년도 제4차 이사에서 결정된 사항이기도 합니다. 그러면 그 중학교 졸업생들이 우수 인재들이 지금 외지의 고등학교로 지금 진출을 많이 하는 우려들이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한 것을 더 부채질하는 결과를 가져온 건 아닌지 우려가 염려됩니다. 예. 지금 이렇게 저희가 장학사업을 꾸준히 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이렇게 외지로 가는 학생들이 많을까는, 특히 2013년도에 청원 자율고라든지 그다음에 한국교육대학 사대부고 등같이 이런 고등학교가 좀 특선 성격의 고등학교가 설립되면서
그 이전까지는 20명 내외의 중학생들이 타지로 왔었는데 그 2014년도 이후서부터는 한 50명 정도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조금 그 장학생 그 사업하고는 거리가 있지 않나 생각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그 부분도 폐지할 때는 폐지하는 분명한 목적과 이유가 있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앞으로 그런 부분에 신중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다음 질문 드리겠습니다. 대천시 인재육성재단 정관 제4조 사항에 우수학생 해외연수 지원 사업이 있습니다. 해외연수 학생 선발 기준은 무엇이며 지금까지 지원한 학생은 있는지 없다면 그 이유를 설명해 주시고요. 인재육성재단 추진 사업 중 심화학습반 운영, 특성화고의 수시경력 쌓기와 취업지원 프로그램을 구체적으로 설명해 주시기 바라며 운영 효과와 개선 방향에 대해서도 같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답변드리겠습니다. 그 우수 학생 이 해외로 가는 거에 대한 지원은 여태까지 사례가 없는 걸로 되어 있습니다. 참고적으로 저희보다 훨씬 재단의 규모가 큰 충북 인재 양성재단의 경우에도 2010년도부터 14년도까지인가 2011년도부터 14년까지 그 해외 어떤 유학 가는 학생에 대한 지원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이 건에 대해서는 만약 재정 여건이 무릅있고 여러 가지가 된다면 상징적인 의미에서라도 그러니까 해서 추진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하는데 이것은 말씀드렸다시피 어떤 정관 등의 어떤 개정이 있어야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기준 세칙은 아직 없습니다. 그리고 이제 심화 학교 학습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심화 학습반 운영은 어떤 개요에 대해서는 좀 설명을 생략하는데 그 중에 올해 좀 특징적인 것은 이제 그동안 제천고하고 여고하고만을 중심으로 되어 있었는데 금년도부터 세면고, 제1고 각 20명씩 해서 총 이렇게 160명이 되어 있다는 것, 이것이 좀 큰 특징으로 할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주요 프로그램은 국어, 수학, 영어, 논술, 기술, 면접, 입시 설명회, 컨설팅, 온라인 수강 서비스, 자소서 특강 및 첨삭 등이 되겠습니다. 이 운영 성과는 그래도 우리가 이렇게 열악한 환경 속에서도 타 재정 난원 때문에 심화 학습을 계속 해제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래도 우리 제천은 유지하고 있고 이런 결과 어떤 우수 학생에 대한 맞춤식 교육을 통해 어떤 그래도 우리 지역의 인재의 유출을 막고 주요 대학 진학률을 높이는 데 기여하였다고 생각합니다. 아울러 조금 전에 말씀드린 이런 맞춤식 수업, 진학 설명회, 컨설팅 등으로 열악한 교육 여건 개선에 기여하였다고 생각합니다. 다만 문제점으로 지금 좀 이렇게 얘기가 되는 것은 이 학생들의 수준이 그야말로 학업 능력 수준이 좀 다르기 때문에 여기에 맞춰 좀 어떤 아주 소그룹으로 하면은 더욱 좋겠지만 그러지 못하는 좀 아쉬움은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아울러 특성화고에 대해서 지금 특성화고 취업지원 프로그램은 금년도에도 3천만 원이 되어 있습니다. 관내 특성화 3개 고등학교, 제천 3고, 제천 산업고등학교, 디지털 전자고등학교가 되겠습니다. 이 어떤 사업 내용에 대해서는 각 학교별로 조금 다른데 간단히 작년도의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제천 3구에서는 취업 인턴제 운영, 인성 미인 대칭 프로그램 운영, 명품 취업반 운영 같은 것을 실시하였고, 그리고 산업부에서는
진로 취업 캠프를 위탁교육 실시하였으며 미시철 전자고등학교에서는 취업 역량 강화 교내 캠프 등을 하였습니다. 이 효과는 지금 이 세 학교 공이 상당히 효과가 있고, 다만 하나 바라고 싶은 것은 이런 지원이 거의 좀 지속적으로 계속 이루어지길 희망한다는 그런 내용이 있습니다. 끝으로 이제 수시 경력 쌓기의 프로그램에 대해서는 이거는 재고, 여고, 세명고, 제1고가 어떤 수시 합격을 쌓기 위한 스펙 프로그램 운영이며 큰 문제 없이 잘 되고 있습니다. 특히 앞으로 대학 진학이 정시 모집에서 수시 모집으로 상당히 변하는 추이기 때문에 이에 따른 지원이 계속돼야 되라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네, 답변 잘 들었습니다. 지금 현재 그 장학사업의 집행에 따른 결과를 보면 성적에 대한 투자 대비에 비해서 기술 지원, 취업 지원에 대한 지원은 턱없이 부족하고 너무 편향적으로 지금 집행이 되고 있습니다. 요즘 청소년들은 직업관들이 바뀌고 있습니다. TV 인기 프로그램을 보더라도 기성세대들이 선호하던 직업군을 이제는 벗어나서 연예인, 또 요리사, 기술을 요하는 다양한 직업군들이 선호되고 있습니다. 인문 분야, 성적 위주의 지원보다도 기술 분야에서도 다양한 사업을 발굴하여 지원과 시책을 좀 추진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다음 질문 드리겠습니다. 재단의 총 자산 108억 중 재단 출연금 63%, 시출연금 37%. 그렇지만 실질적 운영에 따른 결과를 보면 2014년 총 수입 14억 2,500만 원 중 시출연금이 9억 1,500만 원입니다. 시출연금에 대한 의존율이 64%입니다. 알고 계시죠? 네, 보고드린 내용. 2010년 이후 기금 모금 감소는 물론 예금금리 하락으로 이자 수익률도 감소하고 있어 기금 마련에 어려움이 대두되고 있습니다. 또 향후 시출연금마저 감소한다면 재단 운영에 큰 차질을 가져올 거라 예상되는데, 인재육성재단 정관 4조 7항 두 번째, 목적 사업의 경비를 조달하기 위해 수익 사업을 행할 수 있다고 되어 있는데 지금까지 성과는 무엇입니까? 일부 타 시군에서는 인재육성재단 기부금 홍보단도 운영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비금 감소에 따른 대책과 해결 방안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맞습니다. 지금 의원님께서도 지적하셨듯이 일단은 가장 중요한 108억 원에 대한 이자 수익률이 계속 감소하고 있습니다. 아까 보고드렸듯이 계속 최고 한 연 1억씩도 감소하고 있습니다. 만약 이대로 간다면 한국은행 기준 금리가 1.5%로 되어 있습니다. 이거에 108억 원을 곱하면 1억 6,200만 원 정도의 어떤 이자 수익이 있게 되는데, 이거 되면 올해보다 또 엄청 많이 지금 줄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래서 여기에 따른 어떤 여러 가지 좀 대책이 필요하다고 생각하는데, 지금 말씀하신 대로 어떤 정관의 수익 사업을 할 수는 있지만 저희 이제 이 공익법인이라는 것은 지도감독청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건 제천교육지원청의 어떤 그 승인이 또 필요할 뿐더러 수익 사업은 야말로 자산을 가지고 해야 되는 건데 상당히 좀 위험성이 있을 것 같습니다. 기본 자산에 대해서 한다는 것은. 그래서 상당히 좀 고민이 많고, 그리고 또 말씀하신 기부금 홍보단 운영 등은 하여튼 이게 앞으로 용역 결과가 올해 10월 10일 날 나오면은 그 등을 고려해서 여러 가지 어떤 방안을 좀 마련하도록 고민하겠습니다. 고민하실 건가요? 예. 지금 현재
선출직 이사장이 지금 재단 이사장으로 되어 있는 관계로 인해서 선거법이나 기부금품 모금법 등 제한 사항이 많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 문제로 인해 기금 확보나 홍보에 어려움이 있다면 재단 이사장을 제한을 받지 않는 이사장으로 선임하는 방법도 있을 수 있다고 생각하는데 그 부분도 가능하십니까? 예, 저희가 그 어떤 재단의 활성화를 기하기 위해서 2010년도에 어떤 보수 명예직으로 재단 이사장님을 모시려고 한 적이 있었는데 사실 무산되고 말았습니다. 그리고 말씀하신 대로 어떤 선출직 이사장님의 운신의 폭이 워낙 좋기 때문에 어떤 민선 이사장님으로 하면 더욱 좋지 않겠느라는 말씀을 하셨는데 사실 제천시 장학재단이라는 것은 먼 장래로 볼 때는 그것이 맞습니다. 그래서 그야말로 민선 이사장이 순수하게 우리 지자체의 도움 전혀 없이 그 이자 수입하고 자체 수입만으로 어떤 미래 인재를 양성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는 생각합니다. 다만 지금 출자 추정법 등 공익법률에 관한 법률 여러 가지를 보면은 일단 지자체에서 출연을 한 데서는 그 민선 이사장이 오신다 해도 법에서 크게 자유스러울 수 있을지 그것은 조금 검토해 볼 사항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재단 그 제한에 위배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잘 운영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또 한 가지 보면 재단 이사 중 교육 관련 이사는 당연직 이상인 현재 교육장님 한 분으로 알고 있습니다. 맞습니다. 네, 전문가 시대에 공교육의 부족을 지금 재단에서 채워주는 역할을 하고 있는데 인재육성재단에도 교육 전문가를 영입하셔서 운영의 묘를 살려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담당관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좋으신 말씀인데요. 저희가 그 이사님들이 이제 이사로 그러니까 그 당연직 이사인 시장님이나 교육장님 두 분을 빼놓은 것은 이사님으로 들어오시기 위해서는 입회비가 500만 원이 필요합니다. 500만 원이 있어야 되고 연 회비가 300만 원입니다. 즉 이사의 임기가 4년이라 할 때 총 1,700만 원의 어떤 사실 큰 비용이 들고 있습니다. 아마 이런 그 어려움 때문에 어떤 교육 전문가들의 그 어떤 교육 전문가들의 영입이 좀 어떤 들어오시는 게 좀 힘들지 않았나 이래 생각하는데 앞으로는 이 전문가 시대의 어떤 특성화 시대에 맞게 그런 방법도 좀 고려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올해는 연회비가 바뀐 걸로 알고 있는데 아닙니까? 아닙니다. 그것은 계속 운영위원회고 저 이사에서 이제 거론된 사항이고 이 건에 대해서는 아까 말씀드린 용역 결과에 이제 어떤 의뢰를 해서 어떤 것이 가장 서로 상생할 수 있는 방법인가 그 좀 결과를 좀 기다리고 있습니다. 돈에 결부되는 문제라서 민감할 수 있지만 재단의 성격상 교육 사업이 목적이기 때문에 교육 전문가의 영입은 꼭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조례나 정관 개정도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 말씀하신 사항은 저희가 그 사무국에서 협의국 고민해서 운영위원회 이사회에 어떤 검토를 하는 방안을 고려하겠습니다. 네, 답변 잘 들었습니다. 대천시 인재육성재단에도 변화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다양한 창업 사업에 대한 제도 개선을 위해 노력해 줄 것을 당부드리며 올해 3월 제천시 인재육성재단 장기발전 전략 용역을 발주하셨는데 장학생 사후 관리 방안을 꼭 포함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인재육성재단의 기금 확충과 장학 사업을 활성화하기 위한 구체적인 대안이 도출되기를 바라고 용역 결과 등 보충 질문에 대한 개선 사항 등은 서면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인재육성재단의 변화된 발전을 기대하면서 시정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예, 지금 용역 결과가 10월 10일 그 정도에 나오기 때문에 그 용역 결과가 나오는 거에 맞춰가지고 자료를 제출토록 하면
되겠습니다. 네, 그도록 하겠습니다. 네, 예. 수고하셨습니다. 질문 마치겠습니다. 김영수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보충 질문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질문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담당관님께서는